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윤석열 한 분밖에 없는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름 돋게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듯이 관저 앞 집회에서 제가 너무 오래 잘못된 자세로 좀 있었나 봐요. 원래가 허리가 좀 안 좋기도 했는데 플러스 추운 날씨에 좀 근육이 좀 경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좀 했는지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 12월 31일 날 있었던 일인데 같이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31일에서 1일 날 넘어가는 그 새벽쯤에 젊은 분들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좀 터져버려가지고 같이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거의 4일째 누워있는데요. 지금 거의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트북 하나로 대충 누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지만 저는 아가리부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갈 때 나가요. 그러나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집회에는 저희 2030 우파 커뮤니티들의 그 청년들이 제 사비와 후원금을 합쳐서 이전에 주문한 핫팩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계속해서 참여할 생각이고, 저는 지금 밀어날 수가 없어서 일단 저의 친구들, 동료들을 좀 보냈고요. 요즘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통제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제 채널은 작지만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네, 빨리 낫기를 좀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염중한 시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못 있어서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좀 불편해요, 마음이. 네, 지금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 다리는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본격적으로 열심히 또 후방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상하게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한 서사와 행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분석은 바로 강력한 기득권 구조와의 충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이 두 번째죠? 네, 첫 번째 임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힐러리랑 대선해서 난리도 아니었고, 기존에 워싱턴과 이제 뉴욕 쪽에 많이 있었던 기득권 정치 세력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처럼 미국의 민주당이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었고, 이제 오바마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쭉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단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시각을 가지고 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게 겉에서 볼 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정말 단지 민주당이랑만 싸우나? 그건 아닐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딥스라고 하는 이 워싱턴 정치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늪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늪에 빠지다 막 그럴 때 늪처럼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기존 정치 구조와의 대립을 선언한 게 처음으로 바로 트럼프고요. 물론 그 기득권이 민주당에 대부분 많았습니다. 힐러리,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해리스, 최근에까지 해리스까지 왔지만 많죠. 저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정말 그 워싱턴 기득권 정치들이 많았는데, 이런 민주당 기득권들이랑 트럼프랑은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끊임없이 충돌을 했고, 이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때 이제 미국 정치를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은 그냥 트럼프가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막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공격을 많이 했고, 정말 내가 트럼프라면 이건 스트레스 받아서 나 같으면 못 해먹겠다, 이거. 옛날에 노무현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 못 해먹겠다, 노짱이 말한 것처럼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해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트럼프고, 네, 이어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낸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한때 탄핵까지 추진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뭐 당시에도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수차례 조사와 재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무죄임을 입증하고 모든 리스크를 벗어 던지고 오히려 강력하게 역풍을 일으켜서 지금 새로운 임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대통령 이전부터 그랬죠. 검찰총장 시절부터 기존 정치 권력과 충돌을 했었고,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는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했었고, 트럼프가 민주당에 대해서 기존 정치 구조와 대립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 있다는 거죠.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에게 정확하게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그 인터뷰가 또 뜨던데 정말 지금 시점에서 그 인터뷰를 볼 때 너무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남은 인생을 대통령을 하려면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집권 후에 트럼프 일기 때처럼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가지고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탄핵을 가결시켰고, 지금 반대파의 공격에 직면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대충 여러분 예상 가능하죠. 트럼프처럼 화려하게 복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진짜로 이런 탄압에 막 수사까지 당하면서 일기가 끝나고 실제로 무슨 머그샷까지 찍었어요. 머그샷.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범죄자들 경찰서 이제 가서 사진 찍는 거 얼굴. 그 치욕까지 당한 게 트럼프예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완벽하게 복귀해서 지금 대통령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그샷 찍을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지금 그 서사와 굉장히 일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공방입니다. 트럼프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건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쪽에서.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게 민주당 쪽에서 시작이 됐고, 말도 안 되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기밀을 유출했다, 누구랑 내통했다,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를 임기 내내,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공격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트럼프가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었냐면, 민주당이 나에게 이러는 거는 단지 나에게 하는 것들이 아닌 바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거다라고 정확히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이제 박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은 미국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이 결집이 된 거죠. 결집이 안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애국자라면 이 가슴이 뛸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존 카르텔을 부신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제2기는 더 화려하게 복귀할 겁니다, 여러분들. 1월 21일 날 취임을 하시죠? 네, 정말 우리 트럼프 형님 너무 멋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우파라면 좀 트럼프를 당연히 저는 진정한 우파라면 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하나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왜냐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거 수사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가 돼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특히 이 한국의 시국에서 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지 탄핵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취임 직후부터 해서 꾸준히 가족 관련해서 특검해라, 뭐만 하면 특검해라, 좌파와 시민단체 등에서 측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이걸 왜 거부해야 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좌파들의 여우 같은 프레임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으로 대통령의 이미지를 잠식시키려는 바로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뭐 이어서 계속해서 거부권이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했죠. 네, 뭐 아무튼 뭐 최상목이가 지금 트롤을 하기는 했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인식을 시켰다라는 거죠. 최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일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를 당연히 발표 안 합니다. 왜? 언론은 이미 저는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저는 언론을 믿지 않거든요. 저는 스카이데일리, 프리즌 뉴스, 파이낸스 투데이, 우리 인세영 기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고, 자유일보, 그리고 더 퍼블릭, 이런 곳 아니면 솔직히 제대로 된 기사를 내는 곳이 손에 꼽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유우파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우파가 결집하고 있구나.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우파가 결집하고 있구나. 왜?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러한 사태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여러분 포인트인 겁니다. 즉 상황은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 시민이 결집하는 순간 새로운 트럼프를 결집했던 그 비슷한 파워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제가 믿고 있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두 번째에 이어서 가는 내용이죠.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트럼프가 어땠습니까? 물론 처음 당선될 때부터, 와, 이 사람 좀 신박하다. 기존의 정치인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탄핵과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하는 현상을 일으켰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트럼프에게 입혀졌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를 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일반 민주당 인사들보다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아주 엄청난 구호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여러분들 미국 국민, 여러분이 미국 국민이라면,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민, 미국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미국 국민이라면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문장을 보고 가슴이 안 떨리면 애국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서사를 가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완벽한 복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일치하느냐?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 상황이라서 좀 미국보다는 작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자유우파 국민분들 문재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로. 네? 문재인 그 시기 때 저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솔직히 말하면 속이 안 좋아질 정도로 이런 반문재인 정서가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이제 팽배히 퍼져 있었어요. 결국 공정과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외치는 우리 우파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윤 대통령에게 모아졌었습니다. 이어서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국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죠? 저는 이 국힘에 대해서 국힘이 잘해서 오르는 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힘은 오히려 못하고 있어요. 네? 국힘은 오히려 정신 차려야 돼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이 국힘에 대한 지지로서 표출이 되는 거지, 국힘 자체가 지지율이 올랐다고 지금 권성동, 권영세, 김재섭, 주진우 이런 사람들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그 네 번째 이유. 미디어와의 갈등입니다. 기존 미디어와의 갈등. 사실 트럼프는
이걸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화제라기보다는 좌파 언론에서 트럼프를 많이 때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폭스뉴스 빼고는 거의 많이 넘어간 상태인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올린 영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먼저 친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줄고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기 때도 난리도 아니었죠.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과 지속해서 대립을 하셨고, 그래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했었고, 그 트위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수해서 X라는 플랫폼으로 바꾼 거죠. 물론 다른 SNS에서도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말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키고 그랬었는데, 이후에는 당선이 되니까 또 저기 트럼프 자택에 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바로 그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주류 언론은 망가진 게 사실이죠.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MBC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는 지금 거의 뭐 북조선일보고요. MBC는 미필BC고 JTBC는 짜장 특급 다 됐죠. 기존에 뭐 이제 좌파 언론들 뿐만 아니라 나름 보수 쪽이라고 분류됐었던 조중동마저도 완전히 지금 마탱이가 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매체와 갈등이 많았고 우파 유튜버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트럼프처럼 승리할 겁니다. 언론은 이미 지금 넘어왔고 이거는 나중에 꼭 먼저 찾아와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FBI에 대해서 선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당연히 했지만 언론 먼저 친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언론 꼭 찾아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로. 이분과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치적 여정이 어느 정도 꽤 비슷한 패턴을 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개혁적 리더와 그들에 대한 반발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소름 돋게 비슷한 서사로 트럼프의 서사를 우리 윤 대통령이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 엘리트 계층과 대중들, 기존 권력과 신진 권력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가끔 이제 좌파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 진짜 그 이재명이 트럼프랑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니 웃기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트럼프 같은 분을 어떻게 잡범이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제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FBI 국장 교체됐습니다. 아시죠? 선거 조사를 하고 그것에 응징하려는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됐고요.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통령과 좀 이제 관련이 깊은 미국의 주류 언론도 교체가 됐습니다. 거기 수장도 어떤 걸로 선거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말해 오셨던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트럼프에게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4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밀어붙일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뭔지 이제 아시겠죠?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네, 버텨야 돼요. 우리 지금 대통령 지켜야 돼요. 지금 시간 끌어야 됩니다. 우리 상대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우 같은 좌파랑 싸우는 건데 예전처럼 무슨 뭐 웰빙 정당처럼 논리적이고 그러다가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걔네들은 우리가 뒤 보는 사이 잠깐 뒤돌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지 논리는 뭔 논립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알 거예요. 이들의 진실을. 계엄은 저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윤 대통령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 지킵시다.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측에 나눠주신 한 편지 여러분들 아시죠?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보자마자 이제 눈물이 나는 그런 편지를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것 같죠? 네, 아실 거예요. 대통령님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사기 떨어뜨리지 마시고 갑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국힘들이 물론 윤상현 의원 또 나와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국힘은 싸울 의지가 없는 당이에요. 제가 볼 때.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하고 있고, 권영세라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사과나 처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이거 보수정당 아니죠? 이 정도면. 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는 거 반에 반만이라도 하면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튼간 제 후원금은요, 국힘에게 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저도 지금 이렇게 누워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어요. 이게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겠는데, 가면 얼마나, 제가 20대로서 이제 몸이 튼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도 힘든데, 우리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면서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20대 분들, 20, 30대 분들 놀러 가지 마세요. 지금 놀러 갈 때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나오세요. 방에서 카톡만 하지 마시고 나옵시다. 적어도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좀 여러분 후원이라도 해주세요.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냅시다. 대통령님이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여러분들 끝까지 갑시다. 네, 일롱모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